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메디텔 허당 닥터 홍해걸입니다. 네, 제가 허당이에요. 네, 집사람 옵세 닥터. 근데 요새 옵세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여기 못 나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자, 옆에 또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주로 이렇게 개원가 선생님들 많이 모셨는데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네, 대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대 목동병원 소화기내과의 정성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우, 야. 우리가 이제 메디텔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지금 현직 교수님이잖아요. 네. 지금 박사님 부르시면 어디든 가죠. 아이, 뭘 어디서 와. 솔직히 좀 뺐잖아요. 왜 또. 사실 어렵게 시간 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되게 바쁘신 거 다 알아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저는 인연이 그래도 좀 제법 됐죠. 네. 그 뭐 종편 방송도 그렇고 선생님 학회 하는 그 염증성 장질환 네, 그 네, 네, 환자 네. 행사 네, 때 네. 제가 네, 뭐 사회도 봐주시고. 사회도 보고 우리 서로 친하네요. 그러니까 예 방송 정말 잘하시고 그리고 대학 교수 같지 않은 분이세요. 소탈하시고 또 아주 직격탄을 날리시고 또 아주 재치도 있으시고 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 아시죠? 위장 또는 대장, 네, 특히 대장 전문. 네, 자 우리 정성애 선생님께 간단하게 본인 자랑 좀 하시라고 마이크 넘겨야겠네요. 네. 좀 자랑 좀 하세요. 뭐가 가장 더 most proud of 한 게 뭐예요, 선생님? 저는 이름에서 다 느끼셨겠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진료하는 의사 정성애입니다. 우와, 이름을 또 그렇게. 네. 와우. 그리고 병원에서 장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장의사? 네, 좀 이상한가? 장의사죠. 장의사는 아니죠? 아, 이게 무슨 썰렁해요, 진짜. 네, 썰렁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그 선생님은 왜 내과 가운데서도 그 옛날에 네, 네. 대장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내시경을 배워가지고 네. 빨리 개업하려고 그랬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음. 제가 그 병원에 처음 배정된 파트가 대장 파트였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위가 병이 많아가지고 네. 위를 하는 게 주 파트고 아하. 장은 약간 이렇게 적은 부서였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만났던 멘토 선생님이 네. 자꾸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뭘요? 대장 내시경, 아하. 또 뭐 컨퍼런스, 음. 강의 준비 이런 걸 하면 음. 자꾸 잘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네. 한 거예요. 미안해요, 선생님. 아니, 제가 이게, 나 진짜, 이거 뭐, 페이스북 이 녀석들은 뭐 이렇게, 왜냐 페이스북을 띄워야 되는데, 죄송해요. 진짜, 나 정말 짜증나네. 미안합니다. 예. 네, 얘기하라 그래놓고. 예.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이거 왜 공유가 안 되지? 나 진짜, 여기 회사,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또 페이스북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이고, 예.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대장. 그냥 이제 내시경 배워갖고 음. 술기를 빨리 배운 다음에 개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련을 받으면서 그 저의 선생님이었던 분이 대장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뭐 할 때마다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깨알 자랑이시네.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어?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대장을. 네, 오.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돼서 이대병원에 제가 이제 교수로 오게 된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와서 이제 대장 파트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수련을 받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 요 한 10년 사이에 어허. 나라가 확 선진국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이 공항이나 이런 데도 되게 후졌어요. 공항, 그죠? 네, 예. 지금은 우리나라 공항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도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우리나라 공항에 오면 공항 화장실 기둥을 안고 감격하는 거야. 우리나라 화장실 최고라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유럽 화장실이 훨씬 좋고 한국 화장실이 더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세대하고 우리가 살았던 나라가 완전 다른 나라로 느껴질 만큼 나라가 달라진 거죠. 발전한 거고. 그래서 선진국에 많은 병이 많아졌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은 대장, 유방 이런 선진국에서 많던 병들이 아주 많아진 거예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위암이 80년대 네, 다녔잖아요. 위장병이 1등. 위장병이 환자가 훨씬 많았는데 네. 요게 요 사이에 와, 대장으로 달라지네. 지금은 대장의 환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뭐 암도 그렇고. 네. 이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제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아, 대장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그 기억하는 선생님은 그 병원에 가 보면 막 대장 내시경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몇 케이스나 하세요? 내시경. 제가 이제 하는 날에는 음. 한 15명 정도 하루에 하죠. 와, 네.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대장 내시경, 대장암, 뭐 네. 변비, 네.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네. 아니면 무슨 뭐 위장도 좋다 이거예요. 위식도 네, 영류, 네, 뭐 네, 아무튼 네. 뭐든 물어보시면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선생님 이제 준비하신 거 이제 슬라이드로 좀 한번 풀어가 볼까요? 뭐 더 그래요? 하실 말씀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뭐 하면서 제가 살살 또 하죠 뭐. 네. 아니요, 자랑을 아직 더 못 하신 건가요? 자랑할 거 살살 할게요. 계속. 아니, 더 해도 돼요. 지금도. 아니에요. 네.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네. 자, 요거 이제 누르면 돼요, 선생님. 자, 이거요? 이제 누르면. 네, 저는 네. 장이 아픈 사람들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야, 장의사는 멋있어요. 아닙니다. 네. 네, 소화기 그러네. 의사인데 불 끄는 소화기 아닙니다. 와우, 유머 좋아요. 네. 네. 자, 이대 목동병원에 계세요. 네. 네. 그리고요. 네. 오,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게 이제 똥이 되죠, 뭐. 네, 식사를 하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답 원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소화가 되고 뭐 네. 내가 키가 자라고 네. 영양이 좋아지고 영양이 좋아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네. 그러나 결국에는 네.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죠. 네.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된다. 아유, 좀 적나라해요. 적나라? 변기까지 갖고 오셨어요. 또 이거 뭐예요, 또?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음식을 딱 먹으면 식도, 위, 그다음에 십이지장, 요 소장이 쫙 있고요. 어허. 대장, 항문으로 이어지는데 이걸 펼치면 이야. 정말 긴 길이죠. 아하.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오. 이 길을 소화관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저기 얼마나 되는데요, 길이가? 이 길이가 한 6m 정도, 와, 8m 6m나 정도 되는구나. 되죠. 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쭉 통로처럼 내려오고 위에서 음식물이 믹서처럼 섞여요. 이렇게 믹서기 같은 역할을 위가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섞여서 소화되기 쉬운 상태가 되면 십이지장으로 넘어오고요. 요 간하고 요 췌장에서 만든 소화액하고 섞이면서 우리가 먹은 고기덩이도 녹일 수가 있거든요. 이야. 그러면서 소장에서 좋은 영양분들이 다 흡수가 되고 이제 여기쯤 오면 이 찌꺼기가 이제 오면서 물을 쫙 빨아들여서 대변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허. 굉장히 이거 무슨 그림인데? 네, 멀고 긴 여정이죠. 이 소화관이라는 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야. 그렇게 뭐 바로 먹으면 딱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선생님 예술적이에요. 짱이야. 유머도 네. 잘하고 이런 예술 감각도 있고. 남편 되시는 분 좋으시겠어요, 진짜. 네. 그다음 이건 뭐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 같이 쫙 뚫렸으면 좋겠는데 아하. 이렇게 도로가 어우. 옮긴다든지 그게 뭐야? 길이 막히면 이 소통이 안 되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네. 차가 고장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길이 너무 꼬불꼬불해서도 그럴 수 있고 이제 이 대변이 내려가는 길도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병이 있죠. 아하. 네, 이제 우리 소화관에 생기는 병이 크게 세 종류예요. 세 종류. 네, 하나는 혹이 생기는 거. 혹. 네, 용종, 암 이런 이제 혹이 생기는 병이 있고요. 혹. 두 번째는 진물 누는 병이 있어요. 아. 허는 거. 우리 배탈 났을 때 막 토사강난 나잖아요. 아. 그런 경우는
장이 허는 거예요. 뭐 궤양 같은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왜 얼굴 잘 생겨도 성격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왜 저를 쳐다보고 그래, 뭐가? 그래서 네? 제가 뭐가요? 얼굴 잘생긴 건 맞지. 근데 네. 성격이 왜요? 뭐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거는 다 물어봐야 될 걸요. 뭘 물어봐, 또 물어보기. 네. 그래서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구조적인 이상은 전혀 없지만 기능적인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변비 이런 것들은 기능성 질환에 들어가고요. 저거는 뭐 혹이 있거나 뭐 궤양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멀쩡한데 아무튼 네. 뭐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네. 어허.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변을 가지고 자기 건강의 지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 똥 사진을 정말 갖고 오셨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예. 저희가 이제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환자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딱 집을 수가 있어서 그림을 활용하면 좋고요. 아하. 옛날에 허준 드라마 한참 할 때는 똥을 싸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네. 아니 한의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 네. 왜냐하면 이제 저를 허준급으로 아이 또 잘 나가다 또 왜 그래요? 너무 좀 명이 아! 왜냐하면 허준이 드라마에서 항상 예. 임금님 똥을 이렇게 맞아, 마셔보는 장면이 있더라고.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오시는 그러니까 거죠. 선생님 진짜 짱이에요, 네. 진짜.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다음 진료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냄새가 나. 근데 그 환자분들 진짜 재밌네. 네, 근데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아하.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 자기 똥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네, 네, 그러네. 이제 말 같이, 되네. 같이 봐드리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 제일 원하는 바나나 똥이 있고요. 4번.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막 각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동글동글해지면서 오. 이제 염소똥이나 토끼똥처럼 보는 이런 변비 이거 보시고 나면 너무 마음이 슬퍼요. 변비잖아, 변비. 힘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좀 많은 변이 아래로 갈수록. 네, 아래로 가면서 그래서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그런 변까지 이제 변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네. 4번이 아무튼 제일 좋은 거야.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은 되게 즐겁잖아요. 그렇죠. 즐겁고 네. 또 온 가족이 함께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변을 보는 과정 되게 고독한 작업이에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이 먹는 거는 같이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집에 화장실이 뭐 4개다 5개다 부잣집에 많을 수는 있지만 한 화장실에 변기를 여러 개 놓고 뭐 온 가족이 같이 변을 보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좀 정말- 이상해. 네. 정말 고독한 공간. 어.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대신 변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심오한데 뭔가. 네. 예. 그래서 이 변을 보는 과정이 매우 혼자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게 버릇이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변 보는 일이 되게 어려워져서 이제 중요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좋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식도를 달랜다고요? 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일방통행이잖아요. 입에서 항문까지가 음흠. 쭉 가야 되는데 음. 거꾸로 가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 네, 위산이라고 하는 건 위 속에 있다가 음식물하고 섞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오면 식도는 원래 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약간 알칼리 상태를 식도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산이 올라오면 깜짝 놀라면서 헐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오. 뭐 속이 쓰려요. 여기가. 명치가 아파요. 어. 목에 이물감이 있어요.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야, 그런 분들 내 이 식도에서 뭐가 위산이 역류된다. 네. 오. 네. 그래서 이제 이 식도를 잘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식도도 항문처럼 식도하고 위 사이에 이렇게 괄약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느슨해지면 요 산이 올라와서 상처를 내기가 쉽겠죠. 네, 그러니까 괄약근을 느슨하게 하는 것들이 초콜릿, 커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피하고 그다음에 그 괄약근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네. 그다음에 그득하게 먹고 자면
역류를 잘 하겠죠. 네. 그러니까 밤에는 아무튼 먹지 네, 말라. 야식 좀 주의하고 어허. 정 안 되면 음. 위산을 억제시켜주는 약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위식도 역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야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야식도 많을 거고요. 밤 생활이 많아졌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또 밤 늦게까지 뭘 먹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기름진 음식도 많아졌고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뭐 커피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잘 달래주려면 이제 생활 패턴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조건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배둘렘이 늘어나지 않도록 복부가 네. 날씬해지도록. 네. 선생님, 이제 요쯤에서 우리가 또 네. 소통을 해야 돼요. 질문이 또 쌓였어 벌써 이렇게. 아이고 네. 이거 어떡하냐, 이 질문 너무 많은데. 네. 뭐 해야 되나요? 너무 많아서. 네, 우선 보면 선생님, 위장 문제에 단식을 하면 좋은가요? 리티님이 물어봤는데 단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우리의 내추럴한 코스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다고 아마 느끼시는 것은 지금 이제 기존에 너무 과식을 했거나 영양이 과다일 때 우리가 이제 남아있던 저장되어 있던 열량 같은 걸 쓰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위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시간에 채워주고 할 일을 하게 해주고 비워지면 다시 또 채워주고 이게 이제 내추럴 코스이기 때문에요. 오래 하시는 거는 좋지 않죠. 오래 하는 건 좋지 않다. 네. 가끔 해라. 그런 얘기네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안 하는 게 좋다.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좋죠. 규칙적으로 해라. 네, 네. 저도 동의해요. 네. 규칙적이라야 안 놀라니까 네. 몸이. 네. 이거 하나 좀 아침에 큰일을 기본 3번을 본대요. 네, 이게 네, 정상인가요? 네. 그 다음에 위 쓰릴 때 카베진 이거 뭐 위장약 많이 먹나 봐요. 2알을 드시는데 네.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뭔가요? 네, 카베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저는 얘기하시면. 사실 카베진 잘 모르고요. 몰라요? 네. 광고 많이 하던데 위장 뭐 약으로. 뭐지? 음. 위... 선생님 왜 그런 걸 몰라요 정말. 나 당혹스럽네. 너무 네. 무식한가? 나 진짜. 네. 다음에 저 좀 알려주세요. 근데 네. 그건 농담이고 당연히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배변을 정상으로 보는 건요. 하루에 3번, 일주일에 3번까지 다 정상 범위에. 하루 3번 보는 것까지는 정상이다. 네. 그다음에 그럼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3번 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설사기가 있어서 하루 3번까지도 정상. 네. 변비기가 있어서 일주일에 3번까지도 정상. 네. 그럼 하루에 4번 보면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침에 과민성 장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침에 좀 여러 번 가서 장을 비우고 나면 아마 낮 동안에는 별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분이.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 없으시면 전혀 상관없죠. 카베진이 일본의 국민 위장약인데 위장이요? 제가 알기로 뭐 성분이 뭐지? 양배추에서 뭘 카베지니까 추출하는데 뭐 그런 걸로 그런가 보네요.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위장약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일반 의약품인 것 같아요.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는 네네네. 그거를 뭐 소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주의사항이 뭔가요? 위장약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주는 거는요. 위를 보호하는 위 보호제 계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제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이 덜 나오게 하는 위산 억제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위가 잘 안 움직이는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은 위장을 잘 움직이게 하는 운동 촉진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환자가 말하는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약을 처방해드리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약국에서 그냥 소화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소화가 조금 안 되면은 뭐 페스탈 뭐 이런 거 뭐 드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너무 이렇게 먹다 보면 오히려 위장에서 효소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맞는 네.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효소가 부족한 그런 경우들은 사실 췌장이 아주 망가진 경우 아니면 효소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소화 효소로 우리가 많이 먹는 뭐 페스탈도 있을 거고 배아제도 있을 거고 뭐 파자임도 있을 거고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소화 효소제가 있으면 저는 뭐 그건 본인만의 방법이니까 크게 해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의약품 소화제도 사람마다 딱 받는 게 있나 보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성분이 조금 다 다르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색깔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배아제는 녹색인데 자기 녹색이 좋다. 뭐 파자는 빨간색인데 나는 저 빨간 소화제를 먹으면 너무 소화가 잘 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오, 네. 그것도 뭐 본인이 좋아서 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 약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런 심리적인 것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 먹으면 안 되고 해가 되는 그런 약물이 아니라면 저는 본인한테 잘 맞는 편안한 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Love is you 공사님 20년 동안 앓고 계시대요. 네. 배고픔을 느끼는데 음식 섭취를 제때 안 하면 명치에 가스가 빵빵하게 자고 부풀어 오른대요. 내시경 해도 정상이다. 네. 가스 차는 거 이거 답답한 분 있잖아요. 네네. 저런 분들 의외로 흔해요. 네, 사실은 가스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배를 가르고 장을 꺼내도 안 아파요. 근데 가스가 차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풍선이 늘어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공기가 생기는 거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 쉴 때 공기 마시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때 가스가 발생해요. 근데 원래는 그냥 저절로 잘 흡수가 되고 일부는 항문으로 나가서 가스 배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느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멈춰 있거나 장의 움직임이 느리거나 위가 안 움직이거나 그러면 먹은 가스가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이렇게 모여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나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늘어나는 사람은 많이 공기가 차도 안 불편한데 이게 좀 이렇게 잘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공기가 차도 그 빵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서 막 억지로 트림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트림하거나 어떤 분들은 한숨 쉬죠. 이러면 좀 편해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를 좀 마사지 해주라 그래요.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그래서 옛날에 엄마 손은 약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엄마들이 배를 주물러주면 이제 공기가 좀 빠지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 좀 걸으라고 하기도 해요. 걷는 거. 네, 그래서 그냥 위가 혼자서도 못 움직이니까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정 안 되는 분들은 가스 제거를 좀 해주는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네. 마사지하거나 약을 드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런 거는 내시경하면 당연히 정상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이상이 아니라 기능적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내시경이라는 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헐었는지 혹이 생겼는지를 보는 건데 저건 기능적인 문제니까 검사에는 안 나오죠. 네. 그래도 본인은 많이 괴로우신 거잖아요. 네, 기능성 질환이 삶의 질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궤양이 생겼을 때는 약을 딱 먹으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해피하거든요. 근데 기능적인 경우는 의사들한테 가도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 받으면서 네, 마음 쓸쓸하게 병원을 나와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그냥 신경성이에요. 뭐 이런데 나는 괴롭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선생님 뭐라고 조언하세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힘들 수 있다는 거 이해해주고 저 증상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분의 생활 패턴 한번 쭉 물어보죠. 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그런 게 가능하면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전기 담요 같은 거. 그게 좋아요? 네, 그런 걸로 배 좀 따뜻하게 해주면 이때 막 혈액 순환이 되면서 장도 좀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그
갑자기 이렇게 막 배가 아프면서 막 설사 같은 게 나오려고 뭐 낭패를 겪는 경우 있잖아요. 운전할 때나 이럴 때. 네네. 그럴 때 아무튼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좀 따뜻하게 하면 확실히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좀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때 오. 이제 이게 따뜻하다는 거는 글로 혈관이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요, 네. 그 위장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양이 이렇게 휘어지는 게 네.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자라. 네. 이 오른쪽이 바닥에 누워 자는 건 안 좋다. 뭐 네. 이런 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도 사실은 몸통에 따라서 놓여지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위장 조영술이라는 거를 했어요. 요새 내시경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 위의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체형이 좀 넓은 사람은 위가 옆으로 편안하게 눕지만 이 체형이 통이 작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어이구. 그래서 그 사진만 보면 위하수인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위가 곧바르게 이렇게 있다가 십이지장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형에 따라서도 위의 모양이나 이런 게 달라서요. 그렇게 왼쪽으로 누워야 편안한 사람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누워야 편안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아무튼 의학 교과서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네. 왼쪽으로 눕는 게 소화에도 좋고 위장에도 좋다 이런 건 가르치지 않는다. 네, 의학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뻥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 여러 인터넷 그거 뻥 그럴 듯한 게 와요. 그러니까 그 왼쪽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계속 왼쪽으로 누워 있어요. 그럼 네. 여기 담 생기지 담 결리고. 네. 그래도 이제 그게 본인을 편안하게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아 뭐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의학적이진 않지만 본인이 편안한 자세를 그거구나. 취하는 거를 저는 응원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그건 네, 아니다. 아니죠. 예, 당신이 편한 대로. 네. 근데 편한 게 그 자세라고 해서 하루 종일 그 자세로 있는 건 안 좋잖아요. 또 가끔 이렇게 좀 변화를 좀 줘야지.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그 정성의 선생님은 아주 오소독스한 분이세요. 학회에서도 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급의 의사시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신 왼쪽 옆구리로 눕는 게 좋다. 이건 아니다. 당신 편한 대로 누우시오. 이게 답이라는데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선생님 또 이제 진행해요. 식도 달랜 다음에 네. 위달래기. 달래야죠. 네. 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근육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잘 이렇게 손상을 안 입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이 과도하게 나오는 어떤 상황 이런 이제 요 지금 제가 요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헬리코박터 균이에요. 원래 위 속에는 균이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아주 그냥 빙초산 같은 강산이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좀 살균이 필요한 경우에 이 산이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산성 상태일 때 제일 활발해요. 소화가 잘 돼요. 산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산을 무조건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게. 네. 어허. 그런데 이런 이제 균이 살면 산이 더 많이 나와서 이 벽이 갖고 있는 어떤 방어력보다 세면 이렇게 궤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야, 궤양이 그 위에 커서라는데, 보이시죠? 예, 그 네, 노란 게 이렇게 궤양이에요. 헐었네. 우리 입이 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위도 이렇게 살점이 떨어질 수 있는 어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궤양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요즘은 이제 아스피린도 많이 먹고 또 진통 소염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중에는 궤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달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볼까요? 네. 네, 헬리코박터 균을 이제 덜 감염이 되려면 음식을 좀 덜어 먹으면 좋아요.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은 딱 자기 접시만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딱 주어진 고기 한 덩이, 뭐 야채 이게 다 자기 접시만 먹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한 냄비에 이렇게 같이 먹고 된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또 정을 나눈다고 아, 나 생각하니까 정 싫어. 정 싫으세요? 전 정인데. 예? 아니,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 그러면 네. 뭐 어떤 친구분이 계신데 그분이 떡을
탁 먹고 야 성혜야 먹어 하면 먹어요? 먹죠. 그 사람 침이 막 발려 있는데 먹어요? 먹죠 저는. 아니 왜 오늘 배신을 때리지? 아니 그걸 네. 먹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아니,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제가 써놨잖아요. 음식은 덜어 먹자. 예, 근데 왜 실천을 안 하냐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게 삶이에요. 아 지금 무슨 얘기? 뭐 인생 철학 얘기합니까? 지금 의학 얘기하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 위를-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국에다가 숟가락 같이 넣어서 먹거나 네, 네. 이거 베어 먹어서 너 먹어라. 네. 이거 헬리코박터 옮기는 거 맞죠? 그렇죠. 아이 나참 미치겠네. 네. 아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면역 뭐라고 말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사탕도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좀 주워 먹고 사람들 안 볼 때. 네. 맞아.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뭐. 먹고 또 할머니들이 야, 그건 정말 씹어서 최악이야. 씹어서 막 넣어주고. 손자 주고. 네. 아, 요즘. 그래서 사실 헬리코박터만 생각하면 덜어 먹는 게 맞고 절대 그런 걸 안 섞는 게 맞아요. 근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약간 그 안 좋은 균들에 적응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러지? 아토피라든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걸 저희가 보거든요. 아니 그렇긴 한데 선생님. 그러니까 딱 유권 해석을 내려봐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과자나 떡을 먹고 딱 중간에 주면 그거 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주면 먹고 아유. 아이고 막 꼬이기 시작 안 되겠다. 예, 아무튼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 네, 그래서 그다음에, 헬리코박터만 생각하면 덜어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할머니가 정으로 주는 저는 씹어서 먹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존중할게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네. 좀 싱겁게 먹으면 당연히 좋고요. 싱거워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태우지 말기, 훈제 음식, 요 방부제, 요거 다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거를 빨갛게 예쁘게 하는 그 방부제가 아질산염이거든요. 이게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위산하고 만나면 이제 발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덜 먹으면 좋은데 이게 맛있잖아요. 맛있어. 이렇게 이게- 까맣게 탄 게 맛있어. 네, 까만 거 탄 거 맛있죠? 빨간 소세지 맛있죠?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뭘 어떻게 하라니? 그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된다는 거? 조금만. 아 진짜. 아, 이게 그렇게 참 조금만. 힘들어요. 네, 조금만. 네, 네. 조금은 뭐 먹어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력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어,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조금 일찍 검사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자기 집의 가계도를 이렇게 한번 보고 큰댁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앓고 계셨나 돌아가셨나 이런 걸 쭉 살펴서 그게 많은 집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위암이 많은 집은 위내시경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어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생님 그 탤런트 장진영 씨라고 기억나시죠? 네, 아, 저 네, 되게 네. 좋아했는데 청년 뭐. 근데 37에 돌아가셨잖아요. 위암으로. 네,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요거 여쭙는 게 그 언론에 나오는 그 내시경 지침은 예컨대 위암은 40 이상 되면 네, 뭐 네, 1년에 하고 뭐 대장암은 50 이상. 네. 근데 장진영 씨는 37에 죽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 가운데 나는 나이가 한 35이에요. 네. 근데 나 내시경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야, 국가 지침이 임마 40살부터니까 아직 받지 마. 이게 오라요? 아니면 네, 네, 네. 당신 관심 있어? 그럼 빨리 받아. 뭐가 오라요? 위험 인자가 없으면 40이에요. 어허. 네, 그러니까 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증상도 없고 아무 위험 인자 없는 사람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 위는 40세, 장은 50세 이렇게 가는 거고요. 증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나이에 제한이 없죠. 그렇죠. 20대라도 어디가 네. 아프면 당연히 해야 네,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집안을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는 건 대부분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 암이 적고 노인이 암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밸런싱을 맞추고 있다가 예.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힘이 좀 빠지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힘이 세지면 암이 생기는 건데 그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안에 젊은 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한번 제시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라는 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네, 형제, 자매, 직계. 직계로만 가야 네네네. 된다. 그 중에 뭐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만약에 40대에 암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10살 먼저. 야, 네. 그러니까 30세에도. 네, 만약에 이제 장진영 씨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30대여도 다 해야죠. 야, 그러네요. 네. 근데 선생님 경험적으로 네.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옛날보다 조금 연령대가 젊어졌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맞아요? 어때요? 그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여건상 이런 이제 그런 발암 물질이 되는 거를 만날 환경이 많아졌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빨리 발견하는 거죠. 옛날보다도.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암이 다 진행된 후에 발견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다 검사를 하게 되니까 더 이른 나이에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험륜이 있으면 증세가 없어도 뭐 40 이전이라도 해야 한다. 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만 네. 받으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은 방구를 많이 낀다는 분이 계세요. 저 네. 이문주 님이 과민성 장으로 네. 하루에 방구를 100번이라고 하는데 저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대요. 자살할 생각도 있다는데요. 너무 심해서. 네. 내시경 다 정상인데 포드맵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왜 가스 안 네, 나오는 네, 식단 네, 해도 네. 효과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100, 괴로 100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세보진 않았지만 세보셨을까? 선생님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많이 글쎄요, 좀 궁금하긴 하다. 실제로 세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여학생들은 저렇게 나오는 걸 참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막 방구를 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저는 그냥 식구들한테 선언해라. 나는 방구쟁이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방구를 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오히려 좀 더 낫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아야 되는 상황일 때가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포드맵 식단도 좋지만 저희가 아주 일상적으로 가스가 많이 생기는 식단을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생선보다는 고기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가스가. 생선보다는 소고기, 육류가. 돼지고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단백질을 생선으로 섭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에 좋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캐비지라든지 뭐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가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채소인데 엄청 생기나 봐요. 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 대장균이 저런 식이섬유를 이제 끊어 먹을 때 그럴 때 가스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 중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그 저런 경우는 현미밥보다는 그냥 흰밥을 먹는 게 좋아요. 가스가 덜 생기거든요. 현미가 오히려 네. 방구가 많이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 조절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저런 분들은 이제 가스 제거제가 약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친한 식구들한테는 그냥 나의 방구를 좀 양해해달라. 방귀를 트자. 네. 네. 근데 네. 트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방귀가 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저게 긴장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네. 때문에 조금 편안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오히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네. 덜 긴장하니까 네. 방귀도 덜 생긴다. 네. 네. 아이고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참 저희 소개를 안 드렸는데 방청객이 또 한 분 오셨어요. 네. 미안해요. 아무튼 소개를 제가 정신 없어서 우리 혜리님인데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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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이크 같은 거 뭐 없어요? 좀 카메라 좀 잡아봐요. 지금 아이고 나 참 카메라 나와도 돼요? 네. 네. 우리 궁금한 거 있으세요? 방청객으로 나오셨으니까 아까 전에 여기
저거 위에 좋은 거 네. 네. 받아야 되죠? 예, 받아서 네. 예.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옮길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고단백이 위에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몇 번 갔었는데 이제 아침을 챙겨 먹으라고 하셔서 두유를 이제 아침 대용으로 먹었는데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혹시 뭔가 콩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콩 선생님. 콩도 가스 많이 생겨요. 그래요? 네, 어. 그럴 수 있고 음. 사실은 이제 아침 대용으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단백질을 얘기할 때는 두부 같은 게 좋거든요. 오. 네. 아, 그리고 똑같은 콩인데. 네, 이제 가공을 좀 해서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콩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킨 응고한 거다. 거니까 단백질 식품으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탄수화물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비만해지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줄일 때 밥 대신에 두부를 밥처럼 먹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튀기거나 이렇게 기름 하지 말고 정말 따뜻한 물에 살짝 이렇게 데워서 우리 반찬 막 먹고 싶은데 밥을 못 먹게 하면 밥과 반찬을 다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빵을 먹고 이제 간식을 많이 먹게 되고 자기가 밥을 조금 먹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고 빵도 많이 먹고 음료수도 많이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밥 대신에 네. 두부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찬을 똑같이 드시면 단백질로 식사를 위주로 가게 되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부를 추천하시는구나. 네. 네, 두부 좀 많이 드세요. 네. 오신 기념으로 두부 하나 사드릴까요? 우리 두부 있어요. 여기 저는 밑에. 출소할 때 출소할 때가 미안합니다. 또 오늘 실수 연발이네. 네. 네, 오늘 아무튼 바쁘신데 고마워요. 네, 나중에 또 우리 또 여쭐게요. 네. 여기 질문 또 하나 좀 심각한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나나킴 님이 네. 지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대요. 아이고. 그런데 요새 4기 환자들도 치료율이 좀 높나요? 어떻게 뭐 좀 희망을 가져도 되나요?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네. 대장암 4기면은 쉽지 않죠. 네. 사실은 저렇게 되기 전에 발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4기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제 대장암이 대장에만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이 됐을 때 우리가 4기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많이 번져서 그런 게 어렵고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요새는 이제 표적 치료 같은 것들도 약물이 많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옛날에는 4기면 이제 뭐 한 3개월 혹은 6개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진행이 조금 느려요. 선생님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는 지적이 있네요. 조금만 마이크를 좀 위로 올려볼까요? 올려보실래요? 네. 네. 마이크 미리 좀 확인하세요. 네. 자, 선생님, 네.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시죠? 네. 이제 답변 들었고요. 네. 요거 이제 또 슬라이드 네, 또 우리 다시 진행해요. 갈까요? 네. 위 네. 달래기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네. 장 달래기. 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장. 장에 이제 생기는 병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능적인 이상이 있죠. 잘 안 움직여서 그다음에 이제 과민해서 그래서 설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잘 짓물러서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고 혹이 생기는 용종 대장암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대장 질환의 원인으로 이제 특히 음식하고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대장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한 식단 그러면 이런 이제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이제 붉은 고기. 어허. 근데 식이섬유를 덜 먹는 거. 음. 그래서 그러니까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적게 먹는 나라가 서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고기는 덜 먹고 주로 김치랑 밥을 먹었으니까 나물 같은 거, 이런 네. 걸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비슷해져서요. 요즘 아이들 중에는 김치 안 먹는 애들 많잖아요. 이야.
근데 선생님 거기 저자녀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네, 이제 그거. 섬유질이 적은 걸 말해요. 아, 섬유질이 덜 적은 씹고. 덜 씹히는. 네네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식이가 위험한 이유는 이런 이제 고지방식이를 먹게 되면 장관 안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장 점막을 자극하면서 이런 이제 점막 세포가 증식하니까 혹이 생기는 거죠. 이야,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장에도 안 좋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대변 양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 나쁜 물질이 있더라도 희석하는 효과가 있겠죠. 농도가 떨어진다. 네. 그다음에 장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런 독성 물질이 장에 접촉할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식이섬유를 추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풀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네요. 네. 오. 네. 그래서 이제 이 식이섬유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장에 좋은 두 가지를 꼭 짚어봐라. 그러면 식이섬유하고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는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어요. 물에 녹는 거, 안 녹는 네, 수용성은 과일, 야채, 해조류 같은 데 있는 거고요. 거. 네. 불용성은 통곡물이나 현미 같은 거를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그 고깃집에 갔을 때 물티슈 동전 같은 거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쫙 뿌려나죠. 부풀어 올라요. 네. 희한하대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볼륨을 늘려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부피, 네. 요만한 거 네, 변을 이렇게 네, 늘려준다. 늘려주는. 물을 잔뜩 머금어서.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변에 뭐요? 핵. 핵, 네. 코어, 핵. 네, 네. 이게 이제 그 침대 밑에 있는 먼지 같은 거 꺼낼 때 그냥 꺼내긴 어려운데 철사 같은 거라도 넣어서 이렇게 오. 하면 붙죠. 네네. 네, 그런 거 아. 같이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 솜사탕의 막대기처럼 네, 그런 이물질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근 같은 역할, 네, 시멘트 네, 사이에 네. 철근 역할을 네. 하는구나. 그래서 대변 양을 늘려주는데 이 식이섬유가 두 가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른 기전으로. 둘 다 필요하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만 장이 좋아진다. 그런 네, 얘기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유산균은- 요거트 같은 거, 플레인 요거트 같은 네, 거. 김치에도 굉장히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김치, 우유, 요구르트, 요플레, 뭐 이런 것들 다 음, 유산균이 있고요. 음. 그래서 유산균은 장에 있는 환경을 좋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밸런스거든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밸런스가 맞아야 우리가 이제 장의 어떤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서 그걸 하는 데는 이 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산균이 많은 건 이제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거, 네네네. 김치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섬유소 많이 먹어라. 네. 그러면 장을 달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어이? 이게 뭐예요, 근데 선생님 또? 이 뭘 달래요? 네, 학문 학문 얘기는 오늘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학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평생 닦아야 되는 두 가지 아시죠? 뭐라고요? 평생 잘 닦아야 되는 두 가지. 좀 낯뜨겁게 선생님 요조 숙녀가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래요? 하나는 학문, 하나는 학문. 네? 뭐라고요? 학문과 학문. 야, 브라보, 야. 학문과 학문. 공부하는 학문. 네. 그 다음에 거기 학문. 학문. 와, 선생님 유머 짱이다. 네, 평생 닦아야 되는데. 네, 네. 평생 낯뜨겁다. 잘 진짜. 닦아야 되는. 나 낯뜨거워. 네. 그래서 학문을 뭘 달랜단 말이에요, 도대체. 네. 우리가 사실 직립동물이잖아요. 서서 다니죠. 네. 서서 변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네, 정말. 네. 그죠? 없지. 네. 음. 이게 변을 잘 보려면 반드시 앉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서 있을 때 그렇게 대변을 흘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요 앞에 치골이라 그러거든요. 네. 치골에서부터 이렇게 근육이 링으로 이렇게 돌아서 항문을 딱 당겨주고 있어요. 장을 그러면- 딱 둘러싸고 네. 있네요, 근육이 그러면 이제 링처럼. 대변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내려오지 않도록 딱 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치골이라는 게 여러분 앞에. 아시죠? 여기 앞에 성기 바로 위에 딱딱한 그 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앉으면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그 장이 위아래로 그렇죠.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대변이 잘 내려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걸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야 밑에 이렇게 뭐 받쳐갖고. 네. 그래서 목욕할 때 떼미는 의자 있잖아요. 음흠. 그런 것들을 변기 옆에 늘 두다가 변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만 하나 받쳐도 변을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미국의 학회에 가니까 이런 거 팔더라고요. 아니, 미국 사람들한테. 네. 와, 저 완전히 푸세식 옛날 우리 네. 화장실인데. 그래서 진짜 어느 게 더 배변 자세가 좋으냐. 이게 이제 서양식이고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그때는 뭐 신문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교과서 찢어서 잘 비벼가지고 쓰고 그러셨죠.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네. 때 신문지 이렇게 해갖고 닦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아시죠? 새끼줄. 네. 새끼줄 걸어놓고 그냥 부비고 그냥 아유 아프다 뜨겁다. 네. 노란색 주가 뭐 빨간색 주가 옛날에 그런 귀신, 네, 귀신. 화장실 그게 귀신. 다 이런 데서 네. 나온 얘기잖아요. 오. 근데 이제 이 자세가 더 좋기는 한데 어허. 발이 저려요. 쭈그리고 앉으니까. 그래서 요 자세가 음흠.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뭐 푸세식으로 화장실을 개조할 수는 없고 네. 양변기 그대로 두는데 네. 발판을 마련하라. 네네. 어. 하시고 그다음에 변을 보려면 이 복압이 있어야 돼요. 복압이 있어야 되고 이제 변비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세 개 좀 되겠다. 하나는 정말 안 먹어서 대변을 만들 원료가 없어서. 그러게. 네. 그래서 이제 변비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말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얼마나 드시냐. 그러면 안 나올까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안 나올까봐 안 드신다고요? 네, 이제 자꾸 변비가 있으니까 또 대변을 못 보게 될까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어우, 그럼 더 안 나오지. 그렇죠. 제가 이제 방앗간에 가서 어. 가래떡을 뽑을 때 다라이로 쌀을 가루를 넣어야지 가래떡이 나온다. 어허. 원료를 넣지 않고는 떡을 뽑을 수 없다. 그러게. 네, 그래서 잘 드셔야 떡을 넣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설명해요. 어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안 먹으면 변비가 생기는 거야. 안 먹으면 일단 또 많이 먹으면 뭐 먹은 게 어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밀어내기. 드세요 여성분들, 네, 변비분들,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장이 게으른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 왜요? 그게 서행성 변비인데요. 장이라고 하는 게 근육과 신경으로 되어 있어서 장을 움직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경의 개수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오. 신경하고 근육하고 서로 연락이 좀 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장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장을 좀 자극해주는 약물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네. 이 서행성 변비라고 그래요. 음. 그다음에 변은 잘 만들었는데 누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골반저라 그래요. 골반을 받쳐주는 요거하고 아까 제가 여기 설명했던 요런 근육들 있죠. 링으로 된. 네, 이런 것들이 대변을 볼 때는 이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대변이 나가거든요. 배는 힘을 주고 거기는 열려야지. 열려야 돼요. 네.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심 별로 없고 어허. 대변을 막 보는데 항문에 힘이 너무 많이 가서 변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이고. 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막 얼굴 빨개지고 힘들고 혈압 올라가고 대변보다 나중에 거의 기어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이야. 이게 정말 배변의 고통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배변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식호흡 하는 것부터 본인이 배심을 키우려면 복식호흡하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고 케겔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이 근육의 힘을 좀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항문을 여는가 이거 경험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항문을 여는 훈련을 하기도 해요. 병원에서. 네. 어떻게 하는 그게 거예요?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의자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면 항문으로 이렇게 전극을 넣어서 어이구. 컴퓨터로 연결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배에도 전극을 붙이고 배에도? 항문에 전극을 넣어요. 그러니까 항문으로 뭐가 도관이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전극이.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배 힘을 막 주면 항문에 이 배 압력이 올라가는 걸 보고요. 그분 앞에 네, 이 모니터가 있나 모니터가 보네. 있어요. 오. 그다음에 항문에 힘을 빼면 그 항문의 압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힘을 주고 있는지 이 네, 그래프 네, 네. 같은 걸 보면서 네. 피드백을 받는다. 네네네. 그걸 보고 배우는 거다. 네, 내가 네, 지금 네. 엉뚱한 곳에 힘을 주고 있구나. 그렇죠. 오, 그래서- 근데 효과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다는 아니지만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한 40%에서 60% 정도. 오, 그 정도면. 네. 그건 뭐 약도 아니니까 네. 부작용도 없고. 근데 생각보다 못 오세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와서 훈련을 받고 가는 건데 1시간. 네, 대변 보는 훈련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좀 약간 낯도 없긴 한데. 네. 아니 그래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일단 대장 내시경을 해서 구조적인 이상이 없어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기능 검사를 해요. 장이 천천히 움직이나 아니면 대변은 잘 만들었는데 누지를 못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물어서 식사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건 이제 가려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한 사람,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병원 외래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시간. 네. 그거는 건강보험이 돼요? 네, 매우 저렴합니다. 얼마나 해요? 얼마 안 할 거예요? 10,000원 미만? 10,000원도 안 해요? 네. 아, 그럼 그거 한번 해봐요, 변비. 변비 많으시잖아요. 그 뭐 약국에 가서 약만 사도 몇만 원이고 약은 또 부작용도 있고. 근데 그 바이오 피드백은 선생님 병원에서는 당연히 하실 거고 네, 꽤 많아요. 다른 병원도 다 네,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딱 칸막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네. 여기 항문에 힘 줬다 풀었다 뭐 네. 배에다 힘 줬다 풀었다 앞에 네. 그래프 보면서 이렇게 네,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이 훈련된. 아이 남자 환자인데도 그럼요. 아 나 몰라 아무튼 혈압 오르니까 은근히 좀 그러네. 네. 아무튼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와우. 한동안 그런 열풍이 있었어요. 바이오피드백 치료가 막 또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도움이 되는 환자군이 조금 적으니까 조금 요즘은 좀 뜸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항문에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화기 내과 중에서 기능 검사실이 좀 강한 대학병원들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서 조금 적극적인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정성의 교수님은 중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대 목동병원에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에 뭐 전설이에요, 전설. 엄청 많이 하시고 대장 분야에 뭐 학회 활동 많이 하시고 내시경 받으실 때 선생님한테 가시면 잘해주시겠네. 여성이니까 또 아무래도 좀 섬세하고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쿡쿡 집어넣는 경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또 남자 편견인가 이거? 선생님들이 막 화내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것도 또 차별인가? 아무튼 그래도 여성들이 더 이렇게 스무스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여쭐게요. 뭐냐면 네. 그 여성분들 가운데 유난히 좀 결벽증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러운 화장실 못 가고 네. 막 참고 네. 아니면 여행 가기 전에 변이를 느끼지 않는데도 일부러 화장실 가서 이제 응아를 해야만 편한 분들 네. 그런 게 안 좋다면서요. 사실 그거는 성격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변비의 원인 중에서 정말로 본인이 우리가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만 변을 보던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 같은 걸 못 쓰고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딱 참거든요, 변이를. 그러면 이제 변이 다시 조금 올라가요. 오 위로. 네. 그러면 거기서 또 물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변이 점점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기가 더 어려워져서 변비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꿔야게 됐네요. 네, 자기 변이를 존중하라고 저희가 그러고요. 야, 그거 좋은 얘기다. 네. 그러니까 뭐가 마려운 걸 네. 네 맘대로 참지 말고 네. 몸의 뜻을 따라라. 네. 마려우면 좀 지저분하더라도 응아를 해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도 엄마들이 너무 깨끗하게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거나 뭐 하나 둘 이러니까 변 보는 동안에 밖에서 엄마들이 기다리기도 해요. 다 놓니 기다렸다가 다 놓다 그러면 들어가서 씻겨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그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아. 전 보고 나서 엄마가 싹 씻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깨끗한 것만 경험하던 아이가 학교를 가서 화장실을 보면 너무 공포스럽고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누구 나서 씻겨줄 사람 없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약간 더럽게 키우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야전에서 나뭇잎으로 변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나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얘기에 나 선생님이 약간 좀 장난 좀 쳐야겠다. 우리 선생님이 대학생 따님이 두 분 있고 한 분은 졸업해서 이제 의대에 다니고 근데 우리 둘째 따님이 세상에 그 ROTC래요. 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니 아무튼 ROTC라며요. 이제 이대. 네. 예.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야, 근데 어디 여학생인데 ROTC를 지원할 생각을 해? 엄마 닮았나요? 엄마가 좀 저는 터프한데?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니, 엄마가 지금 계속 뭐 나뭇잎으로 닦아야 되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 따님도 굉장히 용감하고 아주 저는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님이 네. 너무 멋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저희 이제 유학을 조금 보내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엄마는 한국에 입시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너가 외국에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본인은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그 필름 메이킹, 영화. 영상 만드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축구부 들어가더라고요. 여학생인데 축구부를. 네. 그래서 오. 여고 축구 대회가 있어요. 어허.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고가 또 축구 대회를 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축구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별명이 이인자였어요. 이인자? 네. 축구부 부주장. 부주장? 그다음에 동아리에 뭐 부단장 그런 거. 어허. 부대표. 학교 반에서 부반장. 제가 이인자.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대학에선. 네. 이야. 그래갖고 그 농구부가 되게 작은 농구부였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배운 실력으로 그 홍보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이거 필름 네네네.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지원을 하면 학교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농구부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농구부 주장을 하면서 ROTC 지원을 했어요. 그럼 지금 1인자네. 주장이니까. 캡틴. 네. 야, 그리고 ROTC는 근데 왜 가요? 네. 네. 총 쏘려고? 아니면 뭐 애국하려고요? 아니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제 자소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실기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소서를 쓰면서 본인은 나라를 사랑하는가 이거에 대한 처음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았어요. 이야, 멋진 따님이시네. 뷰티풀. 와. 멋있을지는 이제 끝을 와, 봐야 되죠. 예, 훌륭해요. 나 그때 뭐 하다가 지금 따님 얘기 막 옆으로 빠져. 나 미안합니다. 아무튼, 네, 아이고. 계실도 얘기. 네. 군대에서 농구한 얘기. 지금 알았어요. 아무튼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다 못한 건 우리 늘 알잖아요. 비욘디 게시판에 올리세요. 저희가 다 선생님 코멘트 따갖고 저희가 다 이렇게 답을 다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대장 질환 이렇게 쭉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소통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영도 님이 위축성 위염, 홍반성 위염, 저런 위염도 많잖아요. 네. 위염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위염은 사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이제 위염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위암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요? 네, 나쁜 병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고 위축성 위염은 나이가 들면 저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위벽이 조금 얇아져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보면 좀 이렇게 비쳐서 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홍반성 위염은 어떤 자극성이 있는 게 닿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이 좀 빨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것 자체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기보다는 위염이 있어도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소화가 안 된다, 이제 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위염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건 약으로 좀 조절하고요.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은 위의 기능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약으로 좀 조절할 수 있죠. 근데 네. 위염은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 자라듯이 위도 새살이 계속 돋아나기 때문에요. 위염이 있다가도 또 금방 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를 완전히 고치려고 약을 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흔한 병이다. 네. 그리고 생각처럼 이렇게 막 위중하고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위장이라는 게 대장도 그렇지만은 예민하잖아요, 선생님. 네. 막 이렇게 쳐다보고 신경 쓰면 더 탈이 나고 네. 오히려 좀 대범하게 있고 뭐 다른 일을 하면은 편해지고 네. 그런 속성도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 때도 아픈 거 우리가 알람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일 할 때는 안 아팠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으면서도 아 이분은 큰 병은 아니겠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고요. 자기는 이게 신경 쓰면 더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더 많고 자다가 아픈 사람. 자다가 깬다. 네. 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혈변 보는 경우. 야, 혈변. 네. 그다음에 어허.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알람 사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외에는 뭐 크게 우리가 그 알람 사인이라는 건 이제 혹시 뭐 암 같은 게 있을 수 그렇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운 거 좋아하는데 속 안 쓰리는 법 있나요? 이상한 걸 물어보시네. 네. 매운 거는 선생님 어때요? 짠 거는 아까 위장에 안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매운 거는 위장. 매운 건 자체가 위를 나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구나. 이제 매운 거라는 거 안에는 캡사이신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그거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매운 걸 먹어도 안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막 먹으면 속도 쓰리고 나중에 항문도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캡사이신이라는 효소에 민감해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이제 너무 매운 게 정말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코팅 제제들이 있어요. 약 중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먹고 좀 먹으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위 벽을 이렇게 감싸는 네. 뭐 예를 들면 상품명 뭐 겔포스 뭐 미란타 이런 거 그 얘기하는 겔포스, 건가요? 미란타, 알마겔 이런 거는 다 제산제예요. 그렇죠. 산을 중화시키는. 중화시켜주는 거고요. 뭐 라미나지, 게비스콘 이런 게비스콘. 것들은 이제 코팅 제제죠. 네. 게비스콘하고 또 뭐라고요? 라미나지. 예, 그거는 이렇게 위 벽을 이렇게 감싸는 네, 거다. 네. 그건 일반 의약품 아닌가요? 처방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살수 있을 거예요. 게비스콘 한번 알아보세요. 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안 게비스콘 안 팔아요? 아, 왜 안 팔아요? 유한이요. 유한 그 사태 터진 것 때문에 유한 사태가 뭐예요? 가습기요. 진짜? 그 가습기 살충 그 가습기 때문에 살균제 그런 거. 야, 아니 지금 우리 방청객으로 오신 혜리 씨가 의학 기자님 저보다 100배 낫네. 아니 게비스콘이 진짜 안 팔아요?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있었다. 본인이? 위가 안 좋아가지고 자주 먹었었는데. 그렇구나. 아이 참. 아니 근데 한번 그럼 지금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판매점. 근데 선생님 그거는 좀 아무튼 제산제하고 달리 좀 코팅하는 거다.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매운 거 이런 거 도움되고. 네, 꼭 먹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뭐 술 덜 취할 때는 어떨까요? 그런 거. 술을 덜 취하게 하지. 똑같은 술을 마시면 그걸로 딱 코팅을 하면 아니, 좀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런. 네. 알코올이 흡수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알코올과는 상관이 네, 없다. 네. 게비스콘이 망했나?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무튼 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네. 선생님 오늘 이제 위 대장 이야기 나누는데요. 아이고 이게 지금 질문들은 많은데 우선 그 선생님께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 대장암이 전 세계 1등이 우리나라라면서요. 네네네.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두려워해요. 막 이거 막 관장하고 이게 막 항문으로 들어가기 창피하고 부끄럽고 네. 그 대장 내시경에 대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안 하다가 대장암 늦게 발견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대장은 용종을 미리 찾아서 발견해서 떼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주고 대장암으로 죽을 사망률을 줄여준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검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대장 용종을 뗐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용종을 뗄 때 부통령한테 1시간 정도 대통령직을 넘겨줘. 그렇죠. 내가 이거 시술 받는 동안 무슨 일 수면 생기면 내시경을 하는 동안은 자기가 어떤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스컴에 나온 거예요. 대통령도 검진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앵커 우먼이 있었어요.
그 앵커 우먼이 자기 남편이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 본인이 대장암 대장 내시경 시술을 받는 거를 전국에 방송해요. 야, 본인이 받는 거. 네, 네. 그러면서 미국의 그 대장 내시경 건수가 확 늘어나고 오.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것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어허. 대장암의 사망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발견하니까. 일찍 발견하니까. 오. 그래서 그런 교육의 효과가 되게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50살부터 검진하자 그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도 50살부터 아무 그게 없어도 대변 검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자멸 반응이 있나 없나를 보고 자멸 반응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우리나라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요새는 수면 내시경이 있으니까 검사를 받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한데 장을 비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을 비우는 약물도 옛날에는 4리터를 진짜 4리터나 마셔요? 네, 다 그러니까 그게 먹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한 2리터쯤으로 줄었고요. 절반으로. 네, 절반으로 줄었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또 이게 아주 안전하거든요. 2리터로 먹는 게. 근데 또 건강한 사람들은 한 150cc짜리 요런 걸로 네, 먹고 오.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생겼고 또 알약으로 오호. 양이 많기는 해요. 어. 네, 그래서 한 8알씩 아, 그 정도야 그래도 막 4리터씩 뭐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8알씩 한 8번. 네, 그래서 횟수가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탈수가 되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반면 부작용이 네, 네, 있다. 네, 그래서 심신이 건강한 사람한테만 저희가 주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볼륨이 조금 있는 걸 먹어야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기 조금 불편하지만 그게 내 몸에 크게 해가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법이 제일 좋아서 그걸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2리터다. 네네네. 네. 그게 보통 이제 검사 받기 한 12시간 전쯤부터 네. 금식을 하고 네. 이거 뭐 먹고 막 비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검사를 하기 한 3, 4일 전에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하고 씨앗이 왜 중요해요? 씨앗이 작은 것들이 내시경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 내시경 그 튜브를 네, 딱 막는다고요. 네, 네, 네. 아하. 내시경을 할 때 공기가 나가서 장을 조금 이렇게 넓혀줘야 잘 보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장 속이 깜깜하거든요. 우리가 밝은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비추면서 공기를 조금 넣어야지 잘 보이고 또 때로는 공기를 빼서 이렇게 줄여줘야지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 밸런스를 맞추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씨앗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빨아들이다가 고기가 딱 막혀버리면 아이고. 공기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아서 어. 좋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저는 잘못 알았네. 씨앗을 먹지 말라 그래서 고개 이렇게 뭐 암이 있는 부위에 딱 붙어 있으면 네. 내시경이 놓칠 수 있다. 뭐 제가 이렇게 엉터리네. 그게 아니라 그게 튜브를 네. 막아서 네. 그러면 뭐 미역 같은 것도 그런 원리인가요? 미역도 보통 못 먹게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장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네. 씨앗은 그렇죠. 관을 틀어막는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음식을 좀 조심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검사하더라도 저녁 가볍게 죽 같은 거 먹고 밤에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오래 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자, 아이고, 우리 퀴즈 하나 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금방 얼마 안 남았네. 와, 벌써 지금 9시 선생님 14분이에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진짜. 퀴즈 하나 낼게요, 즉석에서. 네. 그 맞춘 분들께는, 선생님 혹시 뭐 책 내신 거 없으세요? 책 낸 거요? 책 하나 쓰셔야죠, 이제. 네, 책 예. 있는데 예. 선생님, 위와 장 달래기. 그러니까 그 책 하나 사인해서 하나 우리가 살게요, 돈 주고. 사서 그거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한 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네. 그 대장 내시경을 안 받아서 대장암으로 숨진 그런 유명 인사들이 제법 많단 말이죠. 그 중에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한 분이 있단 말이죠. 맞춰보세요. 네.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께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그 조지 부시 아버지, 옛날 부시 대통령이 이거 떼는 거 그 부통령에게 이양해서 유명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무렵에 그 유명한 배우가 죽었어요, 대장암으로.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했던 분인데, 네. 예, 그래서 과연 그분이 누구냐 맞춰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의, 장진영은 위암이죠. 장국영이 또 왜 나옵니까? 네. 네. 지금 대장암 얘기하잖아요. 나왔다, 정답. 꾸억. 당첨. 네. 네. 오드리 오드리 헵번. 헵번. 예, 나 너무 안타까워요, 오드리 헵번 보면. 그 멋있는 분, 또 그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데, 예, 장영실이 또 왜 나와? 오드리 헵번이 뭐야? 네, 오드리 헵번. 네, 그거 있잖아요. 티파니에서 뭐 아침 뭐. 네, 오드리 헵번 정말 예쁘게 늙었죠. 마지막까지 좋은 일도 많고. 그러게요. 근데 그분이 만일 대장내시경을 했더라면 네, 그러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아쉽죠. 근데 그 오드리 헵번처럼 이렇게 여성들 가운데 대장내시경을 창피해하잖아요. 그 이제 학문으로 들어가고 부끄럽고 안 가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저한테 다 오시죠, 뭐 그럼 여자들. 하긴 선생님 여자 의사한테 가면 되겠네. 네. 저희 병원에 많습니다. 그 선생님 근데 우리 여기 방송 보고 이대 목동병원에 선생님 이렇게 진찰 받으러 가면 구박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좀 네. 친절하게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래 저도 받았거든요. 선생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저는. 선생님. 저는 이제 처음 대장내시경을 배울 때 어떨 때 아픈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수면 아닌 걸로 받았어요. 와. 경험이 많은 분한테 안 받고요. 경험 2년밖에 안 된 분한테 받았어요. 일부러. 네. 대단하다. 그랬더니 어디가 아픈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해서 해요. 야, 선생님이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다. 네. 그러니까 내 몸 바쳐서 체험을 네. 하신 거네. 근데 그래야 먹어볼 때 어떻게 먹으면 좀 편한가를 알 수 있어서 음흠. 이제 사탕 같은 거 조금 물고 있어도 되고요. 어. 대장내시경은 색깔이 안 나는 음료수는 좀 먹어도 돼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네. 선생님 이거 우리가 이거 좀 선생님 네. 그냥 팩트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네. 진실. 네. 네, 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네, 네. 긴장되시죠? 네. 저도 뭐 엉터리긴 하지만 뭐 옛날 의사 면허도 있었잖아요. 근데 위내시경이든 대장내시경이든 하면 뭐 몇 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고 뭐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날 관장도 하고 금식을 했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9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위든 대장이든 내시경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목이 너무 말라. 근데 선생님이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막 그거를 지키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몰래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한 숟가락 이거 벌컥 마시는 건 안 되겠죠. 근데 한두 숟가락 살짝 이렇게 축이는 거 그것도 안 돼요? 뭐라고요? 돼요. 그러니까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네. 우리 환자분들은 그거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참거든요. 갈증이 네. 생기는데도. 네.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네. 물은 그래도 괜찮고요. 네. 우유 우유는 안 되지. 색깔 나는 건 안 돼요. 그 물은 네. 물은 얼마나 괜찮아요. 대장내시경 사실 한다고 그러면. 대장내시경은 어차피 비우는 과정 중에 물이 있잖아요. 진짜? 네. 그러면 물을 그러니까 그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물도 2리터 드세요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네.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이만큼 그냥 물 네. 마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왜 환자들에게는 좀 불편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환자분들이 1%라도 행복한 게 네. 우리도 좋은 건데 네, 네. 지금도 일선의 많은 분들은 물은 절대 안 돼. 절대. 그래서 입에도 아예 안 된다니까요. 네. 위내시경은 이제 위를 검사할 때 너무 물이 많이 들어 있어도 그렇죠. 울컥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잘못해서 넘어가서 폐로 넘어가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위내시경도 네. 뭐 한두 숟가락 축이는 건 괜찮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내시경도 괜찮대잖아요. 검사하기 전에
저희 둘이 얘기했다고 하고 하나 드세요. 네. 근데 그거를 옛날 의사분들은 막 환자를 혼을 내고 왜 그냥 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저는 장 검사할 때는 네. 조금 편하게 드셔도 돼요. 색깔이 안 나는 이온 음료수도. 이온 음료수까지도. 네, 네, 네. 그러면 특히 위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지만 뭐 약간 마시는 거 괜찮고 네, 네, 네. 대장은 한 이만큼 마셔도 된다. 네, 더 마셔도 돼요. 더 마셔도 물은 된다? 많이 먹어도 되죠. 아니 그러면 그거 네. 그거를 왜 안 써줘요 그러면? 장은 할 때 물 많이 먹으라고 써 있어요. 어디가요? 금식이라고 돼 있어요. 네, 금식이고 그런데 장 정결 방법에 네. 장 정결제와 아니 물을 그거야 먹게 이제 관장 할 때는 물을 마시잖아요. 네네. 많이 먹으라고 돼 있는데 네네. 그거 끝나고 다 비운 다음에 이제 쫄래쫄래 가잖아요 병원에 당 비우고 네네네. 그 사이에는 사람들은 인식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단 아니요, 말이에요. 물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여러분. 네. 심지어는 뭐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도 좀 마셔도 네.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아 오늘 좀 뭐 좀 뿌듯하다 그래도 네. 좀. 그리고 사탕 같은 것도 조금 물고 계시면 좀 덜 힘들죠. 진짜? 네. 사탕은 왜 덜 힘들어요? 입맛이 없잖아요. 그 장 정결제가 너무 맛이 없는데 그래, 좀 약간 비누 냄새. 달달한 향긋한 이런 사탕 물면서 그거 먹으면 드시기도 조금 낫고요. 선생님, 그 환자가 편하게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받으려면 뭘 협조해야 돼요?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의사분도 편하게 하고 환자도 좀 덜 아프게 하려면은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할까요? 내시경 할 때요. 그게 뭐 사실 너무 힘든 검사라서 선생님, 위가 힘들어요? 대장이 힘들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위를 편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장을 편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위 내시경을 그냥 생으로 했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이게 이제 개그 뭐야, 리플렉스라고 꽉 하잖아요. 그냥 네. 네, 구역 반사가 심한 사람은 장이 훨씬 쉽다 그러고요. 네, 근데 이 개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구역 반사가 별로 없어서 가만히 있는 분도 있거든요. 내시경 하는 동안에 구역질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대회 나가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체질이구나. 네, 네. 와우. 야. 그래서 어쩔 때 막 상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억지로 수면 안 해도 되겠네요. 안 네, 불편하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한 4, 5년에 한 번 위 대장 꼭 하거든요. 위는 좀 더 자주 하지만. 네, 네, 네. 근데 저는 항상 그 수면으로 해요. 네. 근데 한간에 자꾸 이런 얘기 해도 한간에 수면하다 보면 이제 저는 참 저도 웃기는 녀석인 게 수면 내시경 하기 전에 이렇게 미다졸람 프로포폴 주잖아요. 주사로 정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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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는 버텨요 일부러. 이제 간호사분이 자 들어갑니다 하고 딱 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시간을 세거든요. 1, 2, 버티는 거예요. 여기 쫙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뇌로. 네, 네. 그러면 제가 안 잘. 자려고 버티는데 눈 딱 떠 이미 이제 끝나 있는 거야. 네, 오 신기하게 완전히 뻗대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들어와 갖고 막 작용하는 동안에 막 좀 헛소리하고 막 이런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 집사람은 여에스터인데 뭐 경자 씨 뭐 이러고 뭐 이런 사람 있다며요. 있죠. 진짜? 네. 정말 그러네. 얌전하게 주무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네. 네. 그 뭐 약간 술버릇 비슷하게 나오는 분들도 좀 있죠. 대장도. 네. 그 옆에서 검사하고 이런 사람들 막 발로 차는 분들도 있죠.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네, 저희가 폭력에 시달리면서 검사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면하는 그 순간에 살짝 그분의 그 캐릭터에 따라 네. 그 억눌렸던 무슨 동작이 네. 또는 멘트가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그런 일부겠죠. 네, 억제된 그런 상황이 풀려서 이제 하는 거니까 제가 뭐 그걸 검사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은 잘 받으세요. 네. 네. 그러게. 근데 아무튼 그래도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대장 내시경 이제 편안하게 받는 방법 좀 알려드렸고요. 네. 선생님이 항문 달래기 말고 또 준비하신 게 있나요? 요거 이제 마지막 네, 것 요거죠. 네. 네. 이건 뭐예요? 왜 이상한 제가- 골프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쾌변을 한번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홀인원의 기쁨 아닐까요? 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최우혁이라는 네. 화백님이 네. 선생님을 위해서 네. 와우, 이게 드라이버로 치는데 홀인원이 아니라 이거 뭐 이글 아니면 뭐 알바트로스 같아요. 예,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쾌변이라는 게 선생님 네. 인간의 행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잖아요. 쾌면, 선생님 근데 좀 표현을 뭐라고요? 쾌면, 잘 먹고 잘 자고. 쾌식, 네. 쾌면, 음. 쾌변. 근데 그렇게 잘 살려면 이제 오늘 이제 선생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 애드한다면 추가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은 섬유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풀 같은 거. 네. 그리고 생선이 좋다는 얘기네요. 가스가 덜 나온다. 덜 하는 걸로는요. 네. 그리고 오히려 싸는 걸로만 보면은 현미보다는 백미가 더 낫다 그러셨고 가스가 덜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스가 문제인 사람들은 백미가 좋고요. 변비가 문제인 사람들은 현미가 좋고. 그렇겠네. 네. 또 양쪽으로 네. 갈라지네요. 그리고 섬유질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그 가스 너무 많이 생겨서 굉장히 힘드세요. 그러니까 오. 양을 천천히 늘려가셔야 돼요. 섬유질을 늘려갈 때, 그러니까 첫날은 조금만 드시고 사실 이제 야채를 먹을 때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양을 조금 이렇게 늘려가셔야 돼요. 양을 조금씩 늘려가야지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섬유질을 확 먹으면 안 네, 된다. 네, 네, 네. 그리고 양변기 앞에 요만한 높이의 네, 그 발 받침대. 고기에 올라가서 응아를 하시라. 네, 네. 네. 와, 신기하네요. 이제 그러면은 변비 같은데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런 네, 얘기시네요. 네. 그 최근에 나오신 김에 선생님 연구나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도 많이 아시니까 네. 이 뭐 과민성 대장이든 뭐 아니면 뭐 이 위장병이든 뭐 최신 치료의 어떤 트렌드 같은 거 뭐 하나 소개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뭐 썸씽 뉴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요새 이런 치료가 나왔는데 한번 참고하실 만합니다.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런 용종이나 암은 빨리 발견하고 용종을 미리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요거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민성 장 혹은 그러니까. 변비,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환자는 굉장히 힘든데 의사들 입장에서 이게 뭐 이렇게 탁 손을 봐서 고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어서 의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환자들이 가서 얘기 나누면서 아쉬워하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거를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의사들도 많으니까 본인의 이야기하고 증상 치료를 잘 받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경향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그러게 질문도 있었어요. 크론병, 네. 윤종신. 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병 중에 이거는 한번 진단이 되면 평생 치료라는 병이거든요. 네. 보통 한 15살에서 35살 사이에 진단을 받고요. 학동기에 많죠.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최신 치료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항염증제로만 치료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면역 조절제로 치료를 했었어요. 어허. 그러다가 지금은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어. 이제 아주 타겟 치료 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첨단 신약이네요. 네, 오. 그런 약물들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약도 많이 변하고 발전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혈변을 보고 설사를 하고 체중이 빠지고 이런 경우들은 암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염증성 장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늦추지 말고 진료를 좀 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뭐 20대 막 이럴 때 젊은 연령대 네. 생기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피가 나오고 배가 아프고 체중 네. 빠지고 뭐 등등. 네. 네. 근데 그렇게 좋은 신약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게 나온 게 이제 한 20년 남짓이에요. 네, 아, 그래서 20년 정도. 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대책 없이 정말
힘든 환자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좋아졌죠. 네. 그래요. 오늘 이대 목동병원 소화기내과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대장 질환을 많이 연구하고 진료하시는 분이세요. 정성애 교수님 모시고 저희 살펴봤습니다. 아우 실시간 접속자가 뭐 상당한데요. 지금 우리 여기 페이스북도 이렇게 한 330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굉장한데요. 누적도 카카오만 2,500명 오시고 오늘 아주 덕분에 저희가 아주 그냥 살았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사실은 준비하신 걸 다 못하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내년에라도 조금 좀 시간 되실 때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 메디텔이 진화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얕고 넓게 이렇게 저희가 토크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좁고 네네. 깊게 저희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대장 질환 쪽으로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희 시청자들께 네. 대장 질환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실 말씀이 있어요? 뭐 좀 이렇게 하세요. 뭐 당부하실 말씀. 결국 사실 위장관은 먹고 싸는 거의 문제이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식사 잘 하시면 좋겠고 네. 또 식사하고 나서 소화될 수 있도록 어허. 좀 걸어주면 좋겠고 어허. 그래서 우리 동네 문방구가 몇 개 있나 세탁소가 몇 개 있나 이렇게 네, 지도를 한번 그리듯이 그만큼 많이 걸으면 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좀 편안해지나 봐요. 네. 오. 그리고 또 집에서 누가 테레비 보고 있을 때 배가 불편하시면 그 앞에 가서 그냥 테레비 보지 말고 내 배를 좀 주물러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부간의 오해도 다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네는 그러고 사시나 보죠? 아유, 부럽네. 네. 아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렇게 천천히 걷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뭔가 수팅하고 달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이런 게 위장이 좀 편안해지나 봐요. 네.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질문에 대한 소통을 저희가 많이 못 해드린 거 미안해요. 왜냐하면 근데 또 준비해 오신 게 많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느라 그런 거고요. 오늘 미처 답변을 듣지 못한 분들은 네, 비욘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네,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이제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니까 풀로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중요한 건 편집을 해서 짤방으로 올릴게요.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죠. 우리 뭐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뭐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뭔가요? 아까 비뇨기과 있는가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스타를 또 발굴을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성병. 키와 성병인가? 다음 주 또 뜨겁겠는데? 예. 다음 주는요, 키에 대해서, 네, 성장, 키, 성장 호르몬, 여러 가지, 이 성장판, 상계백병원의 박미정 교수님이 그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모시기로 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유권 해석 해보자고요. 키 크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 요새 또 이렇게 업데이트된 지식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근거를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성병. 네. 성병도 많잖아요. 컨딜로마부터 에이즈, 무슨 헤르페스, 네. 요새 이제 또 겨울이고 방학이고 하면 또 좀 느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뇨기과 선생님 모시고 성병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아무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네, 이제 헤어져야 감사합니다. 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